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일하면서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렵다면 참 난감할 텐데요. 고통스럽기도 할 것 같고 의외로 이런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KBS 연중기획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을 위해 관련 내용을 취재한 KBS 김준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을 위해 KBS 연중기획인데 예.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중기획을 한 거죠? 이게 뭐 저희 KBS가 예. 작년부터 이제 일하다 죽지 않게 뭐 이런 일하다 죽지 않게. 예, 그런 이제 산재 사망 사고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예. 올해는 이제 산재 사망은 아니지만 산재 질병, 산재 질병, 예, 직업병 문제를 이제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을 위해라는 이제 제목하에 연중으로 쭉 다루고 있고 이번에 일터의 화장실 그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를 좀 한번 조명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계속 발굴을 해서 사실은 화장실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무직은 예. 뭐 화장실이 뭐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하다가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가 뭐 인도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사실 이제 뭐 최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쭉 연중 기획을 하다 보면 예. 기자들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큰 거는 다 했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걸 찾다가 우연히 그 시민단체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기가 좀 어렵다, 고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흘려들었어요. 요즘 화장실 뭐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거듭하시길래 좀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게 좀 반성을 하게 된 게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정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항상 하루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일과 중에 해결하는 게.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알려진 대목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업종도 특히 다른 이동노동, 운전이 아닌 이동노동 형태도 정말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취재하면서 알게 됐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직군의 노동자들입니까? 대표적인 게 요즘 그 가전제품 사시면요. 정수기나 냉장고, 청소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십니다. 맞아요. 전형적인 이동 노동자고 하루에 한 50가구에서 100가구 정도를 돌아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을 가려면 고객의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의 화장실은 아무래도 좀 눈치가 꺼려하죠. 보이고, 예. 눈치가 보이고 예. 또 민감한 분들은 민원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문자가 와요. 별점으로 평가해 주세요. 그 그렇죠. 평가가 또 그분들 급여나 고용 형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참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그렇구나. 그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학습지 교사 이렇게 예.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방문 가정 형태로 학습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이 화장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렌탈 케어해 주시는 이동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하루에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방문을 하는데 역시나 고정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루 종일 참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심각하게 많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헛갈리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집에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집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집 화장실을 쓰게 해주는 게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쿨하게 생각하면 예. 잠깐 와서 화장실 좀 쓰게 하는 게 우리 집 아이를 가르치러 오거나 그렇죠. 가전제품 케어하러 온 분인데 왜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이라는 게 워낙 두렵고 그런 게 또 본인의 일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들어오는 걸 되게 주저하고 꺼려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또 참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고 저희가 그 학습지 노동자 한 분은 하루 종일 좀 따라다녀 봤는데 예.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15가구 정도를 방문을 하시는데 그 가정에서는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십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학습지 교사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항상 목이 타잖아요. 음.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주스나 물을 줘요. 예. 마시라고. 근데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가야 되니까 라고 하고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집과 집을 옮길 때 그때 그 해당 지역에 구의회 화장실이 있었는데 구의회 화장실까지 한 300m 정도 됐는데 거의 뛰어가다시피 전력 질주를 해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취재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줌을 참으니까. 많이 참으면 일단 방광염이 우려되고요. 예. 조금 더 심해지면 신장 쪽에 신우신염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은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상대적으로 이게 여성들이 피해가 많은데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소변을 좀 더 참기 어려운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 오래 참았을 경우에 질병이 더 잘 유발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여성들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고 저희가 만난 들 대부분이 그 학습지 노동자나 그 렌탈 케어 하시는 분들 또 심지어 급식실 노동자분들도 이런 일들을 겪는데 저희가 만난 분들은 10중 8구가 방광염을 앓고 있다. 약을 먹고 있다. 때때로 혈뇨를 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피가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이게 근데 산재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예. 이분들의 신분이 지금 노동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계약자 프리랜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산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백하게 근로자인 분들도 있고 애매한 경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그렇죠. 플랫폼 노동자인 분들도 있고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근로자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산재라는 문턱 자체를 넘기가 산재 신청 문턱 자체를 넘기가 힘들지만 근로자가 명백한 분들도 일단 산재 신청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왜 산재 신청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예. 이게 산재가 돼요? 라고 오히려 되물을 정도고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스스로 솔직히 그랬고 예. 모든 일터에서 화장실 문제로 어떻게 이게 직업병이 되느냐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최근에 통계를 뒤져보니까 화장실 문제,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이 딱 한 서너 건 정도 있었고요. 인정은 받았어요? 인정은 딱 한 건 받았습니다. 서너 건 예, 중에서?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거의 드물고 예. 인정도 매우 드물고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인식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실태인 것 같습니다.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이것도 노동자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죠. 네, 다 입증해야죠. 내가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못 갔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내 어떤 질환으로 입증됐다는 인과관계를 본인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이것도 좀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 보면 좀 고쳐주세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이 우버 택시랄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노동자로 바꿔가지고 입증도 회사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2019년에 법을 바꿨는데 이런 거는 빨리빨리 좀 배울 거는 빨리빨리 좀 배워서 이게 노동자들이 이걸 입증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못합니다. 사실 그 예. 증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법리를 구성한다는 게 매일매일 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의 네. 불가능한 장벽이죠. 예.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해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좀 꺼내놓고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가 만난 많은 노동자들이 저희가 취재하기 전까지는 동료들끼리도 방광염을 앓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기는 겁니다. 사실 화장실 문제라는 게 솔직히 좀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나만 참으면 되겠지, 나만 문제겠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학교 급식실을 취재했을 때는 7명이 계시는데 7명 전부 다 방광염을 앓고 있는데 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인식이 생기면 뭐 방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을 바꾸는 건 일단은 둘째 문제고 실태 조사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산재 신청을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실태 조사가 일단 현재로서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취재한 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그런 조사부터 해놓고 나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게 예. 순서일 정도로 아직 성숙이 안 된 그런 문제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KBS 김준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8014님 에어컨 청소 방문 서비스 일 하는데요. 일하러 들어가기 전에 상가 화장실 들려서 가는데 3시간 이상씩 일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객집에서 화장실 사용한다는 게 정말 애매해요. 뭐 이런 말씀 하셨네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서 방송할 때 있잖아요. 김봉신 대표 메타보이스 주간 여론조사 리뷰 있었는데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엠블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고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